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교육교재 소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제 1차 때처럼 교육교재 3개를 소개할 텐데요. 아마 5월 달부터 공부하게 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우리가 뭐 하늘천 이렇게 배워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글자에 형태가 있고 소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음의라 그래요. 한자의 기본입니다. 형태. 예? 그다음에 소리, 음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뜻은 훈고라고 불러요. 훈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 그죠? 의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천자문을 제가 왜 그렇게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하냐면 이 천자문의 어떤 글자의 소리가 하나 딱 잡혀버리면 뜻이 잡혀버리면 다른 뜻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자꾸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천하면 하늘천할 때 천은 임금천자도 있거든. 우주천자도 있고. 그러니까 뜻이 다양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하면 조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워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그윽하게 웃는 모습의 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근데 어떤 책에 이렇게 나오죠. 남자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좋다고. 전혀 그런 뜻은 없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글자 자자를 써서 자학, 자서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문자고고학, 문자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문자학 중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자과 도설이라고 해서 근대에 만들어진 교과서라고 그랬죠. 지금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자학입니다. 그래서 이 자학의 제목은 문자몽구예요. 문자몽구. 그래서 이 문자몽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째, 5번째, 6번째 소개할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자몽구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이제 자학, 자서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한문을 배웠죠. 예전부터. 그리고 사서삼경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죠.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에게 그런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를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자학, 자서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700년대, 1800년 되면 공부만 전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문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자서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역대 일에 있는 자전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자전. 자전이라는 글자를 모아놓은 거죠.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글자를 모아서 이런 일자는 글자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 글자만큼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자몽구가 되겠습니다. 몽구라는 건 뭐냐면 몽은 잘 모른다. 바보, 멍충이 뭐 아니면 이런 사람이고 구는 구한다. 그래서 경몽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구하는 책, 몽구라고 합니다. 몽구. 대표적인 게 문자몽구도 있지만 자연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책 중에 명물몽구라는 거 있어요. 명물이라는 거 뭐냐면 명은 이름하다. 물은 사물. 사물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다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자연, 산천, 가족 이런 것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버케브러리, 어원. 그것이 사물의 어원, 사물의 기원, 명물몽구.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가르쳐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느냐? 너무 천자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학당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자연 사물을 통해서 그걸 배우면 뭐가 좋느냐? 개념어도 알지만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담아 있습니다. 자, 문자몽구는 도대체 어떤 책이냐?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왕균이라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문자학 학자예요. 왕균. 예. 우리가 이 아카데미에서 설문해자를 1년 했어요. 설문해자는 2000년 전에 자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변했겠어요. 뜻도 변하고 사물도 새롭게 생겨났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설문해자를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때 당시를 이해하는 거지 2000년의 변화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000년의 변화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한자의 표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뜻은 그 설문해자 이전에 2000년에 갑골문부터 그건 또 거기 없어요. 그리고 설문해자가 만들어지고 또 2000년 후에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설문해자라는 그 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갑골부터 배워야 되고 또 설문해자를 기준으로 2000년 동안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 갑골문이 아직 세상에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이 자는 뭐냐? 이 글자들은 설문해자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반영된 거. 그러면 이 왕균이라는 사람은 뭐냐? 바로 당대 설문해자를 연구한 최고의 학자 4대가라 그래. 설문해자 4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1년 동안 배웠던 설문해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문자학으로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발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청나라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1784년부터 1854년은 아마 지난 시간에 했지만 강건성세라고 제가 가르쳐줬죠. 강희제, 걸륭제의 가장 태평성대를 구하했다. 이 강건성대를 살았던 그때 바로 강희자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전의 종합판. 그래서 문자에 대한 연구가 최고로 오를 때 그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설문해자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고 저작으로는 설문, 성례, 설문, 구두. 구두라는 것은 문장을 읽고 쪼개서 해석하는 거. 우리가 구두점을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글자서로서는 문자몽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설문해자 연구 4대가 왕균의 설문성리에 해석의 예시를 쭉 모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설문해자를 공부할 때 무지 필요한 책이겠죠.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문자학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종합한 문자 해석가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문자 고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자 연구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조선시대나 이런 데 알던 한자 해석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한자 TV를 통해서 아마 전문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문, 통운, 정성.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설문해자의 대부분은 단옥제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계복의 설문해자 의증, 뜻을 이렇게 여러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고증한 거. 이 네 개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한자를 모아가지고 문자 고고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학문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북경대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문자 고고학 있어요. 문자 고고학. 그 다음에 신화 고고학. 그 다음에 천문 고고학. 이 세 개 학과가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왜 고고학이라고 하냐? 이런 천문이나 문자나 신화를 통해서 역사로 변화시키는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신화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역사의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공부, 이런 것들이 신화 고고학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문자 고고학은 발전 수준이 제일 많습니다. 왜? 자료가 풍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왕균의 설문해자 성례가 4대 연구소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왕균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자 몽구는 뭐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원본을 가지면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서국에서 만든 이 판본을 갖다 쓰는데 아주 편하게
이렇게 되면 여기 글자가 있고, 여기에 당대, 그 소전체가 있고, 여기에 자기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자 몽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이후에 문자 몽고를 연구한 연구소가 1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 몽고, 뭐 통례, 문자 몽고, 성례, 문자 몽고, 뭐 비교 연구 많겠죠. 이제 우리가 문자 몽고를 할 때는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원본은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를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간결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짝, 끝.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기 참 편합니다. 물론, 한문을 전문하는 사람은 편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굳이 이걸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없죠. 해석한 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완역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문자 몽고의 한 예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힘력자가 있어요. 힘력자. 한번 볼까요? 여기 힘력자. 자, 힘력자가 있으면 근야. 그 다음에 상, 근형이다. 그러니까 뜻은 근이다 이거죠. 힘줄. 요거 힘줄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상, 뭐뭐 닮았다. 힘줄의 모습을 닮았다. 그죠? 힘줄이다. 힘줄의 모양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딱,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본. 자, 원본이고, 다음에 공자가 있습니다. 장인공이라고 부르죠? 그럼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상, 뭐뭐 닮았다 이거죠? 인, 사람이 유,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뭐예요? 규와 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공자가 뭐 왜 규와 구를 가진 모습인지 저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림새입니다. 그림새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규. 그 다음에 구는 꺽쇠. 꺽쇠라고 합니다. 꺽쇠. 그래서 곱자라고 그래요. 곱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고대 신화 가운데 여와 복희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 여와 복희의 신화에 보면 여와는 컴퍼스를 들고 있고 복희는 남자인데 꺽쇠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원이 더 높은 거고 꺽쇠가 낮아. 그러니까 여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후대에 지나면 한나라 시대가 지나서 그때 되면 여와가 밑에 가고 복희가 위로 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신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신화 그림이 그려졌다면 복희가 이제 컴퍼스를 들고 있고 여와가 꺽쇠를 들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원은 언제 쓰냐면 주춧돌과 기둥 같은 거 세울 때는 다 원을 써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깎고 할 때는 꺽쇠로 깎거든. 그래서 집을 질 때는 먼저 주춧돌로 하는 게 기본이죠. 하늘을 닮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새가 우선인 거예요. 그 꺽쇠가 밑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통놀이가 육박이라는 놀이입니다. 육박.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주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냐면 시체라고 생각하죠. 주검시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시, 상, 와인지형. 예, 그렇죠. 누구 다 있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예, 요게, 그러니까 다른 뜻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검시 하면 이게 다 시체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죠.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복자 같은 거. 다 여기 속하죠? 지복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자, 그리고, 우리 친구가, 아니면 여기 그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글자가 궁금하실 겁니다. 요것은 8개 글자가 모여있는 합체자로서 요즘 중국에 어린아이들이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을 공부시켜서 정말 출세시키고 이걸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무지 유명한 부적인데 학동들의 방에 막 붙여놔 이런 거. 그것도 마냥 금으로 입혀가지고 막 이쁘게. 그래서 이건 8자. 뭐냐면 호호학습. 호호는 아주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호자, 형용사가 2개가 있으면 우리말하면 의성어 의태어예요.
그러니까 꽤 좋아하는 이런 거. 꽤 좋아하는. 그러니까 배움, 학습을 꽤 좋아하면 하오하오 슈에시라고 그래요. 중국말로는요. 하오하오 슈에시. 호호 학습. 그러면 텐텐은 중국어로는 날마다 텐텐. 우리말로는 중국말로는 메이텐, 매천, 메이텐 이렇게 날마다 텐텐 향상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기 호, 그렇죠? 호 여기 호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 호 보이죠? 호호. 그다음에 요 가운데 학자 보이죠? 아들. 그다음에 습은 바로 그 옆에 있죠. 이렇게 습 이렇게 호호 학습. 그다음에 양쪽으로 텐텐. 그다음에 향. 상은 어디 있어요? 상은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호호 학습, 천천 향상. 그래서 이런 글자라는 거 합체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것은 이제 요 문자 몽고 원본 이거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날일자 부분 한번 볼게. 날일자. 여기 날일자 보면 요 소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둥근 것 속에 뭐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일중 유흑영. 해 속에 해 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있다. 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다. 초무정제. 처음에는 정해진 자리가 없었다. 막 움직인다는 거죠. 즉 이것은 소위 이른바 삼족오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중유흑영 초무정제 즉 소위 삼족오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요 연구한 사람 여기 보면 그 이후에 여기 연구한 사람이 있거든. 뭐 이면이라든지 윤하다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신들이 교정하고 좀 더 붙인 거예요. 후대 연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실야, 실루운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할 때 해주는 거고 뭐 여기 보면 일은 군상이다. 임금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1월 5학도 하면 임금과 왕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 일은 군상이다. 그냥 거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근거들을.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동아시아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해 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고정된 위치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세 발 달린 까마귀다. 까마귀니까 움직이지.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 몽고도 되게 하면 재밌습니다.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자,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 여기는 불하고 산. 산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제 소전체가 있죠. 근데 여기 보여요. 기상봉야. 그것의 위쪽은, 그것의 위쪽, 요것의 위쪽은 봉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건 봉우리라는 거죠. 요건 봉우리. 그리고 그 아래는, 암혈이다. 바위와 동굴이다. 나는 왜 바위와 동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바위고 이게 동굴인가 봐요.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산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봉우리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서 샘이 나와서 그러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샘천자와 물줄기 뿌리 원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죠. 설문해자를 공부했으면 다 알 거예요. 또는 모천자. 이게 다 돌석자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렇게 바위와 돌.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바위와 동굴이라고 한 것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딱 쓴 거야. 막 설명을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배울 거고요.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 아마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보면 요것은 뭐냐면 여기 써 있구나. 샘천자가 있네. 샘천자를 해놓고 뭐라고 했냐. 상반상 천형. 위에 반쪽.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요 위에 반쪽은 연못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래쪽, 여기 아래쪽 쫙 흐르는 거, 아래쪽 반의 모습은 유출. 물이 흘러서
물이 흘러서 성천, 내를 이루는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요 밑에 거, 요거. 이렇게 내를 이루는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야, 물의 근원이다. 이것은 이제 이분의 해석이 아니고 이걸 교정을 받던 이 연구자들의 해석이니까 이제 뜻을 풀이하면 이 사람들은 왕기운의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금방 이건 해석 쉽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거 아들 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자자. 아들 자자. 아들 자자는, 여기, 어디까지더라? 요까지가 아들 자자 해석입니다. 원 해석. 재밌습니다. 상수. 위는 머리를 닮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머리다. 뭐 다 알겠죠? 자, 위는 머리고, 가운데는 팔을 닮았다. 요거죠? 이렇게 팔을 닮았다. 가운데는 팔을 닮았다. 어린아이의 손이다. 불능하수. 아래로 느릴 수 없어. 난 이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래요. 팔을. 자, 그러니까 아래는 넓적다리다. 이건 넓적다리입니다. 이건 넓적다리다. 하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이고 불량. 둘이 아닌 것은. 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를 그렸잖아요. 그것은 포대기로 쌌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포대기를 쌀 때 발까지 싸는 게 아니고 요까지만 쌌거든. 그러면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보이겠죠? 무슨 뜻이냐면 발이 이렇게 있는데 포대기로 이렇게 싸니까 이걸 하나를 그렸다는 거죠. 이걸 하나로. 이럽니다. 강보할 때 보자입니다. 포대기. 네. 그래서 포대기에 쌓여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씩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자 몽구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이걸 선택한 거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설문해자를 했기 때문에 설문해자 연구의 최고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던 설문해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 몽고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는 고전학당은 한자TV에 그대로 게시가 되고요. 또 이 정보, 이 공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고전학당에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식을 전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우리가 한 3년 전에 했던 것들이 궁궐에 관련된 책들인데 제가 이때 너무 의욕이 과해서 너무 어려운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쓰러졌어, 도중에.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니다, 기초부터 다시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는 자학, 그리고 하나는 문장, 그리고 하나는 수학 교재, 이렇게 해서 3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째 교재가 되겠죠. 문자 몽고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